자, 특검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연루된 사람들이 해외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그 김건희 집사 있잖아요. 김예성 씨. 베트남으로 갔다 그러더니 그 여권 취소가 되기 바로 직전에 태국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예성은 진짜 엄청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때 진짜 예, 약 50억 정도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 당시에 법정에서 김건희는 모른다라는 진술을 남겼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까지 김건희를 철저하게 보호해 왔고 그 이후로 정말 사실 그 렌터카 회사 비마이카 이거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도 그렇고 비마이카에서 다시 그 IMS로 다시 이제 바꿀 때도 그렇고 기업으로부터 정말 수백억 대의 그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350억, 약 50억의 뭐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거는 지금 와서 말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런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어떤 그 징조가 뭡니까? 이 범죄 사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윤석열 파면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촉이 좋은 김예성 씨는 바로 먼저 튄 거고요. 아직 아내는 미처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 미처 나가지 못했지만 나갈 길을 알아보면서 강남 모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촉이 좋은 사람은 먼저 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까지 챙기지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정말 들어올지 아니면은 계속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밀항까지도 시도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적색수배한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미 4월에 출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라는 것은 대선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 눈치 빠르게 도망가 버렸어요. 4월에 근데 동남아 지역이 특히 메콩강 유역이 좀 유명한 그쪽이 이게 메콩강을 거스르는 그런 뭐 라오스나 태국이나 그런 국가들은 되게 인신매매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빨리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도망을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동이 편하고 은신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범죄 현장으로서 되게 유명한 곳이 바로 그쪽 메콩강 유역인데 그런 것들 본인이 이제 알고서 만약 태국으로 갔다가 이동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지금 막 정부가 들어서기 대선하기 전에 이미 눈치채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여권 취소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그 약 좀 알았던 게 안타깝고 무엇보다 모든 비극은 다 하나예요. 2012년에 김건희와 윤석열의 바로 그 결혼. 바로 그 결혼으로 인해서 벤처기업들에게 돌아갔어야 했을 그 시드머니가 뭐 IMS의 이제 김예성이라던가 다른 이제 그 70억의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특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풍토가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 우리가 어떤 좀 사업하다가 좀 죄 저지르면 좀 돈 없는 검사 하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포트 해주면서 검사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수사관들 밤샘 할 때 자기 돈으로 밥 사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 중에서도 승진하는 사람들은 좀 처가가 돈이 있는 사람이 역시나 승진 잘 된다. 이런 풍토가 좀 있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사례 때문에 저렇게 이제 남편 서포트 돈으로 해가지고 승진시키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검사 사위 하나 두면 다 해결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풍토를 지금 만든 게 2012년 바로 그 결혼이거든요. 그 비극의 풍토를 이제는 좀 끊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김건희 일가의 개인 로펌이 바로 검찰 전체였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올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약 50억 가량의 그 잔고 증명서 위조를 했을 때 그거는 어떤 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조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창출되면은 그 가짜 서류를 통해서 뭐 대출을 받았던 뭘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이게 구속도 훨씬 더 이게 뭐 3천만 원 이상 사기는 거의 구속이거든요. 예. 1심 판결 났을 때. 그러니까 사기죄부터 봐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진짜 어렵게 겨우겨우 이것만 기소된 거고 막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더라도 무죄로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양원 네. 관련해서 네. 개설했을 때 요양원 개설했을 그 사건도 결국에는 무죄로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건을 미리 사건화되지 않도록 꺾던가 아니면 사건화가 됐을 때 이제
봐주기 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재판을 갔을 때 재판 수행을 엉망으로 해서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해준다거나 검찰이 부리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을 감아주고 이용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예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폴 공조를 이제 통해서 아무튼 잡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고 김건희 수사에 빨리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 소환 언제쯤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그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분명히 변호인끼리 같이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지 말고 이 150일에 제한된 기간 동안 최대한 협조하지 않고 거기에 긍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자. 시간 끄기 작전. 그러니까 법 기술자 작전을 쓰는 거죠. 법의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김건희 씨도 이제 체포라던가 그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나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씨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막 시간 9시에 출근 나오세요 했더니 10시 이러다가 지금 구속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씨의 사례를 보면서 김건희도 대체를 그쪽 변호인단이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고 분명히 협조 안 할 거고 대면 조사를 한다 해도 정말 시간 끌기를 할 거고 끝끝내 방해를 할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지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 본인 대면 해봤자 거기에 대한 제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진술을 통해서 네. 결국에 전략은 가장 주위의 참고인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해서 물증과 그 증언을 확보한 다음에 빼도 막도 못하게 이건 누가 봐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최대한 물증과 증언 확보 다음에 김건희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고 그 전략으로 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김건희 특검은 그러니까 김건희 주변부터 완전 섭렵을 한 다음에 김건희 소환을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불러봤자 막 식사를 몇 시간씩 한다거나 아니면 조사서를 5시간, 6시간씩 한 글자 한 글자 읽다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조를 전혀 안 할 것 같거든요. 불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윤석열처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를 빨리 잡아들이면 네. 주변의 인물들이 좀 증언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전면에 드러나서 계엄을 선포했고 그걸 전 국민이 다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렇게 뭐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이거는 아예 기소가 가능했던 거고요. 내란 특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사실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검찰은 정말 꿈쩍도 안 했잖아요. 네. 오직 내란죄로만 윤석열을 딱 그냥 기소해놓고 재판 수행도 좀 이렇게 좀 힘앓이 없이 하는 것 같고 네, 탈옥시켰잖아요. 예, 검찰은. 그렇습니다. 결국엔 종국에 탈옥까지 시켰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특검 딱 들어서면서 다시 재구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수면 위에서 목소리가 직접 나오거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접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해 버리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각이 되면은 오히려 기세 등등 이거는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이에요.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이 범인을 완전히 구속시켜서 구속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범인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한 다음에 범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 기소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세 개가 너무 법사 게이트랑 집사 게이트랑 삼보토원 게이트 이 세 개가 같이 뭉쳐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네. 꼭 힘내서 하시길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석기님이 건강에는 토마토, 정신 건강에는 뉴스 토마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고요. 전수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